송국권 대표 주목하는 선거구 하나 짚어보고 지석규 대표 주목하는 선거구 하나 짚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우리 송국권 대표부터 시작해 주시죠. 어느 선거구 주목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정치 1번지죠. 서울 종로. 아, 종로. 서울 종로 정치 1번지입니다. 네. 그 전에 뭐 청와대가 있어서 1번지라고 했고 지금 용산 가서 용산이 1번지라고 하지만 네. 서울 종로에 보면은 저 우파 좌파 저 시민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상징성이 있는데 원래 최재형 그 현역 의원이 0.5선이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노렸고 하태경 그 의원도 여기 간다고 뭐 했었는데 네. 결국은 최재형 그 공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상대가 곽상언 그 노무현의 사위 그 네. 꽃다시피 했잖아요. 꽃다시피 해서 그 뭐 권양수이가 직접 이재명이한테 부탁했다는 소문이 많던데. 네, 그 소문이 많아요. 그래서 네. 내려 꽃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 전체적인 이제 서울에서 뭐 지금 여론이 그대로 뭐 득표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네. 오늘 어제 조선일보를 봐도 그 곽상원이 43이고 이 최재형이 33 조금 이제 뒤지고 있는데 네. 여기 또 금태섭이 와 있어요. 네. 금태섭 한 뭐 5% 지금 받고 있는데 네. 어쨌든 여기서 이 정치 1번지에서 최재형 후보가 이 곽상원을 꺾어주면은 이 상당히 그 정치적인 상당히 의미가 있다. 네. 일단 종로를 꼽았습니다. 그게 곽상은이하고 금태섭이 표 합쳐봤자 아직 50이 안 되네요. 48이 되죠. 그러니까 네, 거기는 어차피 51대 49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이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 달라질 겁니다. 아, 그럼요. 이제 예. 투표장에 누가 많이 오느냐의 문제인데 지금부터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지금 특별 유세단이 지금 꾸려진다고 하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네네. 그럼 이렇게 전체 지금 정당 지지율은 서울 지역에서 나쁘지가 않은데 각 선거구에 그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덜 갖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세 지원단이 꾸려지면은 좀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상징적인 네. 지역이 자, 종로 한마디 하실래요? 아, 예. 종로 지역은 특히 뭐 대표적으로 정치 1번지라고 이미 뭐 용산이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전통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아, 예, 예, 예. 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노무현 사위 아닌가요? 네. 그렇게 그 지금 안산에서 이번에 양문석이 그렇게 노무현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도 아무 말 못하는 후보입니다. 자기 장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정치 잘할 네. 수는 없겠죠. 마이크 조금 가까이 좀 당겨주시고요. 그 종로는 제가 거기 살아보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쪽 선거를 취재도 해봤어요. 마지막까지 몸을 낮추는 사람이 이깁니다. 뭐 지금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종로의 그 뒷골목마다 수십 년씩 이 문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종로 진짜 유권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재형이 그 점에서 정말 몸을 낮추고 종로 유권자들과 그동안 그 진정성을 갖고 쭉 만나왔어요. 그 힘이 어떤 형태로든 발휘될 거다. 그렇게 전 생각합니다. 자, 송국권 대표의 첫 번째 관심 지역 서울 종로였습니다. 자, 지석규 대표요. 예, 저는 서울 중성동갑의 윤희숙. 네. 지금 상대 후보는 전현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는데도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권익위에서 위원장하고 있었던 전현희. 그리고 이번에 임종석하고 들이다 공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현재는 지금 좀 윤희숙 의원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동이 좀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 지금 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밀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윤희숙이 전현희한테 밀린다는 것도 참 믿기 어렵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인물 경쟁력에서는 밀릴 수가 없는 건데요. 전혀. 근데 이제 지역 텃밭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임종석도 다시 꼬리를 내리고 그래서 민주당이 뭉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앞도 조금 더 뭉치고 인물 경쟁력에서 나머지 지금 그 2주가 남았는데 윤희숙 의원의 실력을 경제 전문가로서 실력을 발휘하면 지금 인지도는 있으니까 조금 더 좀 지역구 주민들에게 알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 임종석을 밀어낸 지역이죠. 네. 임종석을 밀어내고 이재명이 억지로 저 전현희를 갖다 꽂았는데 지금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아주 바람은 좀 안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명도 인지도 싸움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윤희숙 의원은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그 자기 장점을 좀 내세우면은 그 경제 전문가 누가 경제를 살릴 사람이나 살릴 사람인가 이 그 프레임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뭐 윤희숙도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 좀 지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역구 후보들은 사실 지역에 집중해서 그게 되게 뭐 수십 년 살아온 지역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일단 지역 유권자들한테 제가 왔습니다라고 알리는 기본이 우선 필요하거든요. 이 자꾸 이제 중앙 언론들이 가서 어떻게든 한마디더라도 저 인터뷰를 따면 기사가 되니까 예. 또 거기에 이제 재미 들려서 자꾸 그러는데 그건 실제로는 별 도움 안 됩니다. 윤희숙이 좀 더 지역 밀착형으로 가라앉아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뭐 이 날짜가 많이 남았어요. 예. 아직도 지금 거의 지금 14일이나 남았잖아요. 인물 경쟁력에서는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후보니까요. 이거 공식 선거 조금 운동을 더, 시작을 안 했죠. 내일부터 네. 시작을 합니다. 그래요. 자, 송국권 대표님. 두 번째. 그다음에는 저 이제 동작구 어린데 네. 나경원대 류삼룡 어리예요, 의리예요. 죄송합니다. 가벌 할 때 올. 저번에도 한번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내가 집에서 연습을 했는데. 내가 제 딸한테 내가 올 발음을 이상하게 하느냐. 이상하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누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따님이 훌륭하시네. 나경원하고 류삼룡이 했는데 네. 이제 나경원이 지금 조사에서 44%에서 34%인지 넉넉하게 앞서고 있는데 네. 여기를 왜 제가 주목을 하냐면 이길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인데 왜 주목을 하냐면 예. 이재명이 최근에 여기를 3번이나 갔어요. 류삼룡 그 돕는다고 그 경찰총경 출신이잖아요. 경찰서장 회의 뭐 해가지고 네. 지금 갑자기 이 경찰서장 회의를 주제로 했다고 공천을 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 제가 볼 때는 버린 카드였어요. 이쪽에 나경원하고 일단 그때 이수진이 안 되니까 전현희도 갖다 붙여보고 추미애도 막 갖다 붙여봤잖아요. 전부 다 안 됐거든요. 그랬죠. 다들 여론조사에서. 예. 그러니까 일단 버린 카드로 줬는데 류삼룡이 줬는데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가 좀 그렇지도 않아 보이고 또 하니까는 갑자기 여기가 또 그 이재명이 나온 중앙대학교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서 이제 여기 가는 걸로 다른 지역에 좀 여파를 미치려고 이렇게 가는 3번이나 갔어요 최근에. 그런데도 여전히 나경원이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으니까 네. 의미가 좀 있는 지역이죠. 이재명이 아무리 지원해도 안 되는 그런 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지역은 이재명이 버렸기 때문에 류삼룡 보낸 거 아닌가요? 아예 버린 카드로. 네. 다음에는 이제 지석이 대표 어디로 갈까요? 예, 저 서울 동대문갑의 김영호 하겠습니다. 순서 바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아니 그게 아니고 권영세부터 죄송합니다. 예. 네. 서울 용산구의 지금 권영세인데 제가 네네. 사는 지역구입니다. 예, 지금 요 권영세 요 지역구도 지금 경합 지역입니다. 접전지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현재 예. 지난번에 0.7%로 이겼거든요. 1%도 안 됐습니다. 이번에 똑같은 후보들이 다시 또 붙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글쎄 아주 초접전 지역입니다. 저는 여기 네. 여유 있게 큰 차이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왔잖아요. 네. 네, 그것이 갖는 상징성이 있고 이건 용산에 사는 용산 주민들이 아니면 그 체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로 정치 1번지라고 수십 년 동안 얘기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청와대가 종로에 있으니까 종로가 정치 1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용산이 정치 1번지라고 용산 주민들은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표로 표현이 될 거다. 예.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여론조사 갖고 얘기할 거면 제가 두 분을 왜 모셔요? 그럼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여론조사? 여론조사도 지금 뭐냐면 ARS 따라 또 완전히 또 그러니까 여론조사 말고 예. 두 분이 전문가로서 갖고 있는 그 현장감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송국권 대표님 3번째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 이거를 여론조사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하세요. 예. 이재명하고 여론조사도 선택적으로 또 우리가 이용하면 이재명하고 되지. 그 원희룡 이게 원희룡 이재명 예, 인천 예, 계양구 인천 계양구 예. 얼. 예. 근데 여기를 왜 제가 그 여론조사를 네.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지금 오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뉴스원이 이재명 46대 원희룡 42 나왔어요. 근데 4%포인트 차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조사에서는 막 뭐 이렇게 뭐 오차범위 범위 밖에 벗어났다고 하고 있는데 네. 뉴스원 조사가 보면은 그 2주 전에 한 2주 전에도 똑같이 4%포인트 차이가 나왔는데 그게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그때는 2주 전에 조사할 때는 이 이재명이 게리먼더링을 했잖아요. 예. 그게 반영이 되기 전이지. 예, 되기 전에 예. 조사에서 4%인데 이제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 선거구가 조정이 됐는데 여전히 이제 4%다. 일단 같은 조사니까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조사 그렇죠.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추세 조사, 예, 추세 비교가 읽을 되지. 수가 있으니까는.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바짝 추격 2주째 지금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번 선거에서 혹시라도 이겨도 민주당이 이겨도 자기가 떨어지면은 이재명이 이제 거의 끝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 방탄 쪽지 다 벗겨지고 바로 구속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그러니까는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텐데 예. 이게 완전히 민주당이 풍지박산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구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요. 제가 뭐 저는 대부분 다 다녀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인천 계양을은 전 원희룡이 이긴다고 확신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확신했어요. 그 두 가지인데요. 예, 원희룡의 그 태도예요. 예, 그 제가 원희룡을 한 30여 년 이렇게 가깝게 알고 지내잖아요. 그 선거 때의 그 특유의 원희룡의 그 아주 예, 그런 게 나옵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지역 유권자들 표정인데요. 확실히 이천수 선수가 그 테러 당할 만큼 좀 험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있어요. 저도 제가 취재 중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뭐 표정부터가 진짜 나를 곧 칠 것 같더라고. 날 쳤으면 사건이 될 텐데. 선거판이 뒤집어지죠. 그냥 이렇게 보더니 그냥 그렇게 쓱 사라지더라고. 그런데 다른 유권자들의 그 일반인들이요. 예, 깊이 예. 매몰돼 있지 않은 일반인들의 표정은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호감을 갖고 좀 이렇게 원희룡이 어떻게 이 지역에 왔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그건 우리 자유파 지지자하고도 또 다르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분위기가 제가 거리에서 느껴져서 예, 그래서 이거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좋아지겠구나.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긴다고 확신하고 왔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기존에 윤영선 의원이 있었잖아요. 네. 그 후보가 원희룡 후보가 되고부터 인천의 모든 그 보수들이요. 자유파들이 총결집을 했습니다. 원희룡 중심으로 해보자고. 그 네.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조직력도 굉장히 만만치 않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석이 대표님 세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구 동대문 갑 김영우 의원과 유명한 안규백 그 전략공간위원회라고 그건 하는 뭐가 유명해요? 아니, 안규백이. 아니 왜 신문에 자주 나오는 공관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초토화시켰던 게 바로 그 전략공간이었거든요. 우리는 공관위가 하나인데 거긴 전략공간이. 그 네. 안규백이 4선, 김영우 3선인데요. 네. 지금 지역 자체에서 지금 움직이는 분위기들 민주당 당원들이 왜 이렇게 김영우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지 넘어와요? 지금 그런 현상이 있어서 희한한 현상이 있는데 봤더니 김영우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이렇게 지역 기반이 넓어서 포천에 있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그냥 동대문 오히려 포천보다 동대문갑이 더 낫다. 김영우 판에는 제가 볼 때는 이길 것 같은데요. 이거는 확실하게. 그래요. 자, 김영우 이 지역도 분위기 나쁘지 않죠. 송구 대표님 네 번째 관심 지역이요? 저는 또 경기 화성시 또 얼이네요. 제가 지금 네 번째 전부 다 얼마나 합니다. 동작구 얼, 계양구 얼, 화성시 얼. 종로도 을 하지 그랬어요. 얼. 한정민 후보. 네. 한정민 후보가 지금 여기가 이준석 출마 안 되잖아요. 이준석이 출마 안 돼요. 네, 맞아요. 3파전. 예, 근데 여기가 이 평균 연령이 34세. 그게 3파전이야? 아니면 그냥 양강에 양강인데 이준석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품이죠. 거예요. 이준석은 거품이에요. 잠깐만요. 우리
화성시 을 아, 한정민 후보 잠깐 전화로 만나볼게요. 아, 예. 예. 예,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화성을 국회의원 후보 한정민입니다. 네, 우리 고성호 TV 처음이신 것 같은데. 아, 예전에 잠깐 나갔던 적 있었는데. 네. 예전에 언제요? 아, 대선 때 잠깐 나왔어요. 아, 대선 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저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 10년간 재직한 반도체 전문가 한정민입니다. 이번에 화성을에서 국회의원 후보로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송국권 대표가 우리 한정민 후보가 출마한 화성시 을을 관심 지역으로 지금 지목해서 지금 막 분석을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 후보가 직접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은 여기가 12년간 민주당이 일당 독재를 해왔는데 네. 그 아성이 좀 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분들이 무엇을 해주었냐라는 말들이 많이 있고 네.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지나가면 인사해주시는 시민분이나 아니면은 차 문을 내리고 화이팅을 외쳐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아하, 있어서 예. 예, 제가 더 열심히 뛰고 더 많이 찾아뵈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정민 후보는 저 삼성 출신이시던가요? 예, 맞습니다. 예, 삼성에서 뭐 하셨어요? 삼성에서는 반도체 공정의 수율, 그러니까 수율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네. 그래서 뭐 소재 데이터 분석, 공정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공정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알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지석기 대표님. 예. 우리 한정민 후보가 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 바로 수율 데이터라는 건 반도체 에라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 수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공정 부분을 마지막으로 딱 체크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전자공학과 나왔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맞아요? 웃으시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서 근데 우리 한정민 후보님. 예. 거기 저 이준석이가 나오는 바람에 관심 지역이 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네. 실제로 뭐 그게 무슨 변수가 됩니까? 뭐 일단은 이준석 후보도 당대표로서의 이력이 있으시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경험 부분들은 존중하는데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네. 대구에서 출마하시겠다고 하셨다가 노원에서 무소속 출마라도 하겠다라고 하셨다가 갑자기 동탄으로 오신 연유가 좀 궁금하긴 하고요. 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치는 말을 잘 바꿔야 정치하는 게 아니죠. 한정민 후보님, 예,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아, 예. 사실 동탄은 반도체 산업과 함께 급성장했지만 늘어난 인구에 비해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여기서 삶을 체험하면서 살아온 제가 여당의 후보로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뛰어서 주민분들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민이었습니다. 예, 우리 저 댓글창에 한정민 후보 얼굴 좀 보고 싶다고 많이 글들을 올리셨는데 다음에 제가 현장으로 가서 한번 직접 대담 좀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말씀 중에 한정민 후보가 이준석이 왜 동탄을 왔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알아요. 고르다가 동탄 간 이유가 그가 평균 연령이 34세고 본인은 2030이 모두 자기 표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 이준석은. 그래요? 그래서 일로 골로서 갔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한정민 후보가 한 살 차이예요. 이준석하고 한 살 차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젊은 그리고 또 그 반도체 벨트에 삼성 전자 연구소에 있는 전문가가 아주 젊은 전문가가 있는데 같은 또래인데 이준석은 지금까지 한 게 없잖아요. 학교 졸업하고 지금 여의도 낭인으로밖에 한 게 없어요. 도대체 뭐 생산적인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거 그냥 같은 젊다고 해서 이 경쟁력을 따지면은 우리 한정민 후보가 훨씬 지금 뛰어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한정민 후보 이름 자꾸 아까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저도 어제 그 대구의 어떤 언론사 유력한 언론사에 그 있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는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 여기는 후보들을 현재 그 우파 유권자들이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 자기가 보니까는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서는 현역이 별로 없으니까 새로 공천을 받은 사람 이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자기 그 지역에서도 이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성국 박사께서 이 코너를 마련하신
그 이유도 그것 같은데 네. 계속 우리가 이제 이름을 알려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화성시 을에는 한정민 후보, 음. 한정민 후보 이름을 계속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측면에서 그렇죠. 조금 전에 댓글에서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아하. 예. 자, 그 반도체 수율이라는 게 그 마지막 마무리 공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잘 작동하냐 아니냐 에라를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요. 자,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하나 더 제가 네. 이준석의 또 얄팍한 또 술수. 네. 거기 보니까 그 지금 개혁신당의 지금 지역구 원래 국회의원이었던 그 갑자기 이름 생겨 이씨. 예. 그 지역구가 분구가 되면서 4분의 3이 이원욱이 예, 이원욱의 지역구에서 4분의 3이 이준석 쪽으로 붙고요. 이준석한테 준 겁니다. 나머지 4분의 1 가지고 나머지 분구가 되면서 이원욱이 자기가 이제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당선되라고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원욱이가 예, 아까 말씀했던 연령대 플러스 이원욱 지역구를 넘겨준 거죠. 그렇게까지. 그런데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난번에 이원욱이 64.5% 득표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공용훈 지지율은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다 이제 흡수를 못하고 이준석도 흡수 못하고 공용훈도 흡수 못하고 있는 상황이 뭐 기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네. 자, 다음에 지석규 대표는 네 번째 관심 지역을 어디로? 네. 저는 수원시 그 병의 박문규입니다. 이 산자부 장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가 예전에 바로 남경필 8달구입니다. 그 병으로 지금 바꿨거든요. 네. 여기가 전통적으로 보수층이 강한 지역인데 현재 김영진이 민주당 의원이죠. 최근에 이제 여기서 민주당이 2번 됐는데 여기 해볼 만한 데입니다. 지금은 좀 다소 원래 거의 뭐 같이 그야말로 뭐 아주 초접전 지역이다가 여기서 조금 밀렸는데 여기야말로 수원정 이수정 우리 경기대 교수랑 함께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아주 당선될 유력한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박문규 산자부 장관 수원병입니다. 경기도 수원병. 예, 네. 8달구.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 자꾸 이야기해 줘야 돼요. 박문규. 지금 저희가 지금 이 화면에 그 지역구와 그 동네를 그 지역구 해당 동네 행정동이죠. 네. 이거를 지금 자막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지인 찾기 해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 분이 관심 지역 앞으로도 선거 때까지 계속 관심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관심 지역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행정동 어디구나 수원 어디구나 하시면 지인 찾기 하셔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행동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송국원 대표님 이제 다섯 번째 지역이요. 저는 그 서병수 네. 부산 북구 갑 이번엔 갑이네요. 네. 부산 북구 갑인데 이제 전재수 그 민주당 전재수하고 네, 네. 전재수가 여기서 지역구 관리를 잘한다고 좀 소문이 나 있어요. 부산 지역 네, 의원한테 네, 제가 네. 들어보니까. 네. 근데 서병수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여기 재배치됐잖아요. 네. 부산시장이니까는 그러면 부산의 다른 지역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재배치가 됐는데 네. 네. 이 재배치가 이게 성공을 거두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김태호도 그렇게 재배치됐고 또 저 박진 수도권 박진 네. 이렇게 됐는데 조혜진도 있고 재배치된 중진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기면은 다음 총선 공천할 때도 그냥 중진 용태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중진들을 험지로 재배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 재밌는 현상이 하나 벌어질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데일리안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 문재인이 29일 날 네. 이 낙동강 벨트를 돈다는 거예요. 네. 직접 내려와서 내려와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이제 다급했는지 본인들이 지금 이재명, 조국 전부 다 범죄 리스크 때문에 좀 살을 걸고 있잖아요. 예. 문재인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산에서. 문재인 내려와서 지금 낙동강 벨트를 돈다고 하니까 여기도 이제 네. 낙동강 벨트에 속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문재인이 내려와도 여전히 아무 별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낙동강 벨트를 문재인이 돌아주면 좋은 거 아닌가? 좋겠죠.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본인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이 총선에서 이 국민의힘이 완전히 힘을 얻으면은 저거 뭐 선거 끝나고 나면 문재인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이야기들이 바다하거든요. 예. 네. 자, 서병수 부산 북갑
네, 지역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이제 선정하셨습니다. 지석규 대표님, 예, 저는 다음은 어디입니까? 이제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바로 안철수 예. 후보가 나오는 의원이 나오는 곳인데 음. 여기가 이제 판교도 끼고 있고 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재명의 대장동, 백형동 다 여기입니다. 이 지역구입니다. 원래 지난 보궐선거 때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이렇게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지역구를 상대적으로 중앙에서 활동하느라고 열심히 다지지 못해서 그런지 이광재가 지금 여기서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기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조금 더 중앙보다는 지역구를 뒤늦게라도 좀 이렇게 쭉 잘 좀 다니셨으면 하는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그쪽에 판교에서도 그렇고. 네네. 예, 거기 왜냐면 판교는 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예. 알겠어요. 선거 초반전에는 뭐 안철수가 뭐 낙동강벨트 네. 지원도 가고 뭐 좀 여유 있게 했는데 네.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죠. 지금 여기가 여론조사 하면은 어떤 때 보면 좀 차이가 나지만 또 여론조사 얘기하게 되는데 0.7%라는 네.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접전이죠. 예. 초접전 지역이니까 이것은 여기 이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좀 네. 유권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보수파 유권자가 거기에 딱 걸린 지역의 상징적인 곳이죠. 그러니까. 예. 자, 다음 우리 송고 대표님 6번째 선거구 부산 수영구인데요. 부산 수영. 예, 거기 우리 장해찬 네.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 네. 있고 민주당의 유동철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연욱 저번에 동아일보 기자하던 뭐 네. 저도 뭐 같이 국회 출입을 하곤 했지만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정연욱 후보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부산 진구. 예, 거기서 이제 안 돼서 예,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예, 경선에 떨어진다 예. 투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게 다른 것보다 도태우 후보, 죄송합니다. 장해찬 후보가 되면은 좀 전체적으로 이 보수 그 우파 진영 안에서 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특히 장해찬 같은 경우는 공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 정권 탄생하는 과정에서 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참모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네. 또 사실 이 방송이나 유튜브 출연해서 상당히 많이 그 공을 세웠어요. 보수 결집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전혀 감안되지 않고 이렇게 공천 취소를 해서 이게 네.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은 이 공천이 아무리 유리한 지역이라도 이 그냥 그 막 주목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예.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지역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석규 대표님. 예, 저는 경기도 안성의 김학용. 네. 지난번 보궐선거 때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겼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고전을 좀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 특히 이게 현역이잖아요. 김학용은 또 더군다나 4선 의원인가요? 네. 그런데 지금 상대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데 이 지역 안성을 좀 더 누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데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역 4선 의원 다시 살아 돌아올 걸 바라면서 선정했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송구 대표님. 그다음도 역시 뭐 부산 수영구하고 비슷한데 대구 중구 남구의 그 김기웅 네. 국민의힘 후보죠. 국민의힘 후보가 여기 이제 도태우 무소속 후보 나가 있는데 네. 네. 제가 웬만큼 이 대구 쪽 지역 정치권을 잘 아는데 저 처음 들었어요. 김기웅 후보에 대해서. 예, 이 사람 뭐 통일부 예, 차관인가 통일부 했는데 차관을 갑자기 했어요. 낙하산 타고 내려간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얼마 전에 유시민이 그 조수진이 강북에서 공천 받으니까 배지 죽었다 이렇게 농담을 했잖아요. 네. 사실 대구 경북도 배지 그냥 줍습니다. 공천 받으면. 공천 받으면 줍는데 과연 이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저는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거기가 예. 민주당에게는 안 가고 네네. 뭐 의석에는 전체 의석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 대구 중구 남구 도태우 그리고 부산 수영 장해찬 이렇게 좀 만나러 갑니다. 갔다 와서 현지 분위기 다시 전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 지석규 대표. 예, 경기 의정부갑의 전희경. 아, 예, 지금 아주 관심이 큰데요. 네. 이번에 경기도에 나갔던 우리 대통령실 사람들 지금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용인의 네. 이현모 인사비서관도 있고 전희경. 여기서 의정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습니다. 아주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오영 그 민주당의 이제 소방수 공무원이었던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새로 인재 영입 박지혜가 들어갔는데 전희경 지금 팽팽합니다. 여기도 결국 유리한 지역은 아닌데
전희경의 그야말로 역량으로 또 지역의 연고로 아주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네, 송구 대표님. 여기도 역시 그 용산 출신인데 조지연 경산시죠. 조지연. 예, 젊은 여성 후보죠. 예, 30대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메시지를 담당을 했어요. 메시지를 담당해서 상당히 그 신임도 돈독한 걸로 아는데 네. 이쪽이 원래 윤두현 의원 지역구였죠. 그런데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하고 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제 무소속으로 가 있는데 최경환 무소속 출마죠. 무소출마 경산.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무래도 최경환 그 중진이고 오랫동안 했고 조지현 아직 30대라고 해서 아마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또 여론조사지만은 KBS 대구 방송총국에서 오늘 발표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네. 거기 보면은 1% 포인트 차 접전 양상으로 들어갔다. 어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지현은 4년 전에도 도전을 해서 예, 지역에서는 꽤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죠. 또 이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를 지역 사람들이 좀 많이 알더라고요. 네. 예. 자, 지석희 대표님. 예, 경기 화성시입니다. 화성정인데 여기 우리 후보는 유경준 의원입니다. 예, 강남평에서 갑자기 이제 여기서 그 전략적으로 저쪽으로 다시 지역구 조정한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이원욱 개혁신당 이원욱이 여기 나오고 예. 지금 민주당에는 이제 전용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역들끼리 3명 다 현역입니다. 네, 네. 지금 막상 막하로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은 물론 갑자기 내려갔잖아요. 이원욱 빼고는 전용기도 내려갔는데 쉽지 않은 지역인데 열심히 지금 지역을 뛰고 있더라고요. 예. 아마 통계청장 출신이거든요. 여기 아마 유승민이 지금 지원 간다고 하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 서로 같은 선후배 서울대 경제학과라고 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가더라고요. 유세 지원을 당에서 요청해서 가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한 지역씩 보겠습니다. 아니군요. 네, 더 남았네요. 두 개. 예. 예. 빨리 하죠. 저는 이제 전북 전주시 올해 정운천인데 네. 저번에 한번 당선됐죠. 전북에서. 네. 당선됐는데 여기에 지금 이번 상대가 나오는 게 이성윤 전문검사 이성윤 네, 네. 그리고 또 그 진보당 그때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패를 벌였던 그 강성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성윤과 강성희 좀 정말 우리 그러니까 우파 진영에서는 정말 전혀 말이 되지 않는 후보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네. 이성윤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정운천 그 후보가 다시 한번 그 신화를 읽어낼지 그 부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저는 경기 용인갑의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했던 네. 이원모 나간 지역 경기 용인갑인데요. 네. 여기에 개혁신당 양양자가 또 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 민주당에서는 이상식인데 이 정당 지지도는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이 지역이.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조금 밀리는 듯한데 원래는 똔똔이었었거든요. 거의 막상막하였습니다. 최근 조금 좀 밀리는 듯한데 이거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 나간 뚝심의 사나이 이정현, 예. 뚝심의 사나이 이정현 네. 또 한번 신화를 쓸 것인지 거기 상대가 바로 건향엽입니다. 김혜경의 이부속실 그 네, 실장을 했던 그것이 이 부분 여기도 주목되는 지역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다 됐나요? 네네,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송국권 대표가 주목하는 선거구 그리고 지석규 대표가 주목하는 선거구 짚어봤습니다. 예, 벌써 10시가 넘어서 이제 제가 서둘러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